오오오, 씨. 왜 이렇게 미끄럽노? 와, 이거 뭐고? 오우, 다치겠대. 와, 따봐. 오, 이 시멘트 바닥에다 이렇게 주방화를 신어도 이래 미끄러워도 될 일인가요? 이 주방화 맞나? 오우. 비슷한 가격대인 요 3만원대 주방화를 다 뒤져보고 찾아냈습니다. 겉만 보고는 모르는 차이가 밑창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광고 아니고요. 전부 다 제 돈 주고 사서 한 달 동안 제가 중국집 주방에서 신나게 연락에 뛰어다니면서 교차 검증해 본 결과입니다. 저는 경북 고령에서 10년째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서 있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집의 이 주방 바닥은 항상 물기로 가득 차 있고 그 위에 다시 기름기가 얹혀지면서 매우 미끄러운 환경이 조성되기 쉽습니다. 더군다나 더 최악인 것이 저는 악성 평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준 거 아닙니다. 아치가 거의 없고 매우 평평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발의 피로도가 너무 심해서 병원을 찾아가니까 병원에서는 이렇게 오래 서 있는 직업이면 차라리 신발이나 깔창을 바꿔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상 사려고 하니까 리뷰들이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편해요, 미끄러지지 않아요, 피로도가 덜해요. 그래서 이번에 작정하고 제가 5켤레를 사봤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서 신는 가격대 요 3만원대 제품인데요. 스티코, 휴니엘, 그리고 요한 킴벌리에서 나온 요 크린가드 요 세 제품을 지난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교체해서 신어보고 제가 느낀 주관적인 체험기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주방에 액트 플러스 제품도 가지고 있어서 액트 플러스 제품도 살짝 끼워 넣어 봤고요. 총 평가 기준은 6가지입니다. 가격, 그리고 접지력, 인솔의 복원력, 그리고 무게까지 함께 알아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주방하다 보니까 통기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쪽에 발가락 룸이 얼마나 남는지, 발가락 공간, 그리고 세척의 용이성, 그리고 신고 벗기 얼마나 편한가, 이렇게 6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접지력부터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자, 이 기름을 바닥에 골고루 붓겠습니다. 자, 1번 제품, 가장 많이들 신으시는 휴니엘 제품입니다. 그 2번 제품 스티코 제품입니다. 자, 3번 제품 크린가드 제품입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확인해 보셨듯이 접지력 부분은 액트 플러스 제품을 제외하고는 스티코, 휴니엘, 그리고 크린가드 제품 모두 합격점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접지력만 보고 고르시면 진짜 차이를 못 보는 겁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달리고 있는데요. 달리기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런닝화는 수명이 있습니다. 보통 500km 뛰면 바쁩니다. 겉은 멀쩡한데 왜 바꾸냐? 쿠션이 죽었거든요. 푹신해 보여도 복원이 안 되는 쿠션은 이미 죽은 쿠션입니다. 주방화도 똑같습니다. 하루 10시간 체중이 실리는데 깔창이 주저앉고 복원이 안 되면 맨바닥에 서 있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기준으로 이 셋을 뜯어봤습니다. 스티코는 처음 며칠은 괜찮았는데 깔창이 한번 눌리기 시작하니까 눌린 모양 그대로 굳더라고요. 복원이 안 됩니다. 근데 휴니엘 뒤집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깔창이 두툼한 건 기본이고 이 창 아래에 아예 모양으로 아치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깔창이야 시간이 지나면 어떤 제품이든 눌리는데 이렇게 구조적으로 아치 모양 설계를 해놓으니까 이게 다를 수밖에 없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요한 킴벌리 제품은 깔창이 단단하고 잘 버티는데 평발 기준으로는 아치를 잡아주는 느낌이 휴니엘이 조금 더 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트 플러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밑창이 따로 없고 구조적으로
그냥 족저근막형 방지 신발로서 이렇게 디자인된 신발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구멍이 뚫려 있다 보니까 통기성은 높지만 주방에서 중요한 방호 방수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제품이었습니다. 자, 영상 속에서는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평번도로 각 제품별마다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는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티커 제품입니다. 그냥 평평하게 밑창을 걷어냈을 때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슈니엘 제품입니다. 그리고 크린가드 제품입니다. 살짝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 낮게 이게 아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액트 플러스 제품입니다. 가장 버라이어티하게 밑창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면도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슈니엘 제품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 아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혹시 제품을 실제로 사서 신고 있는 분들은 스티커 제품이든지 크린가드 제품이든지 밑창을 한번 들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내 제품이 밑창의 특별한 족저 근막에 대한 공학적인 그런 구조는 설계되어 있지 않구나 확실히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제품 모두 동일한 사이즈인 260 사이즈 제품이었고요. 발볼이 가장 넓은 주방화의 경우에는 크린가드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세 제품 모두 발볼이 불편할 정도로 좁지는 않았고요. 저의 경우에는 C코어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 갈수록 코가 조금 뾰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앞쪽 그 엄지발톱이 자주 그 앞 공간에 부딪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 공간이 C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웠고요. 엑스 플러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슈니엘은 비교적 넉넉하게 신을 수 있었습니다. 크린가드 제품 또한 넉넉하게 신을 수 있었습니다. 세척에 대한 부분은 네 제품 모두 아주 쉽게 세척할 수 있어서 모두 동그라미를 주었습니다. 신고 벗는 것 또한 스티커 제품부터 마지막 엑스 플러스 제품까지 벗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신는데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슈니엘과 크린가드 제품이 이 무게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 부분에서 같은 결과값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제가 주관적으로 평가하자면 슈니엘의 근소한 우위였습니다. 이유는 두꺼운 인솔의 푹신한 그 감각과 그리고 주방화 자체의 족저 아치 설계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주방을 신는다고 해서 매출이 오르거나 또 손님들이 또 뭐 좋은 주방을 신었다고 알아주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단지 우리한테 중요한 건 10시간 넘게 이렇게 불 앞에 서 있는데 집에 갈 때 발 조금 덜 피곤한 거, 그리고 아침에 첫 발 내디딜 때 조금 덜 짜릿한 거,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게 쌓이면 체력이고, 체력이 쌓이면 곧 장사가 또 더 잘 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저희가 또 축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사장님들은 주방에서 어떤 전투화 신고 계십니까? 댓글로 우리 이 주방화 신고 있는데 너무 괜찮다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그 전투화 제가 또 바로 신어보고 또 같이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신어본 요 슈니엘 제품은 댓글란에 요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쿠팡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